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1%대 가까운 1% 이상이죠. 나스닥 1.46%, S&P 500 1%대, 그리고 다우 1%, 또 독일은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날의 하락을 전부 다 갈아엎으면서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왜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 흐름이 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매도하고 딱히 매매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늘 거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제시드렸던 시황 자체도 오늘 이제 저녁쯤 되면은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상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아마 방위비 관련해서 이 확정을 짓는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내용들은 이슈가 분명히 오늘 있었고, 알테오젠의 이슈 특허 노이즈가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이 지표 부진에 의해서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알테오제는 그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노이즈가 이게 사실이냐 기냐를 떠나서 특허 노이즈가 발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약바이오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생각은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IT 반도체는 그 전날 트럼프의 이 칩스법 폐지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오늘 IT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그냥 막 밀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로봇 섹터도 안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 코스닥이 좋을 만한 이슈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아침에 시가 갭이 뜨고 밀렸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시가 갭에서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시황을 보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늘 시장을 접근하셨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매크로적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방산이라든지 혹은 당일 이슈가 있는 섹터라든지 혹은 그 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많이 오른 쪽은 절대로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그 어떠한 종목도 라는 이 멘트를 달아놨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피해만 안 받았어도 지금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에서 수익도 중요하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한 번에 몰아치기로 많이 먹고, 주식이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똑같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매매 빈도가 줄어들고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손실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줄이겠죠. 그래서 많이 벌지를 못해요. 이런 구간에서는 벌고 싶어도 종목이 없기 때문에, 혹은 파생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종목군들,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하방 베팅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2주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사실상 지수와 시장이 어려워진 지는 2주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보통 2, 3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체적으로 거품이 있었던 섹터는 거품이 많이 꺼지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지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 가면서 최대한 조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해도 절대 제가 봤을 때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락하고
또 다음 주부터 당장 좋아질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저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의 침체 흐름,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주도 섹터의 조정을 기다리며, 주도 섹터라 하면 방산과 조선을 말하는 거고요. 잔매매를 최대한 줄이며, 이슈의 사이즈가 크면 접근하고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라. 이슈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는 최근에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죠. 자,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 보면은 LNG, 알래스카,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이 가상화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지를 활용한 정부의 이 거품을 걷어내고 감세 정책과 관세를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조선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뭐 직간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가상화폐 관련된 이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조선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당장 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주기적으로 트럼프가 말을 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추격만 하지 말고 또 많이 밀리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장 초반에는 지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갭 상승, 양시장 다 출발해서 코스닥은 시가부터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고 마감이 되었는데, 수급을 잠깐 보면 그냥 미친듯이 1A로 팔아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딱 아침에 2, 3분 지났을 때 이미 500억 팔고 있으면 이거 판 안 좋다, 이거 작살나는 시장이다, 이거 감 잡았어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 팔면 판 안 좋다, 작살나는 시장이구나, 이게 캐치가 됐으면 오늘 시장 잘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1, 2월 달에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이 신용 잔고가 보통 보면 주기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한 번씩 죽여버리고, 쭉 올라오면 죽여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죽여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신용이 회복되면 죽였죠. 2021년도 과하게 거품이 낀 25조의 신용의 벽을 어찌 보면은 1년간 10조를 날려버렸던 2021년도의 시장이었고요. 다시 20조에서 21조 사이로 오가기만 하면, 20조 넘어가버리면 중간에 한 4, 5조 날려버리고, 또 21조 가니까 이렇게 빼서 한 6조 날려버리고, 2024년도에도 20조, 20.5조 올라가니까 순간 폭락시켜 가지고 한 4조 날려버리고, 올해 8월 이후에 연말 근처에 신용이 또 18조 가니까 3조 날려버리고, 다시 신용이 벌써 18조 4천억이니까 3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난 신용 잔고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신용 잔고가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떨어지면 이걸 다 신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으로 받는 거 죽이려고 더 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이 물타기 조심하십시오. 주식에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물타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돈 벌고 단기 매매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은 손실난 거를 최대한 수익금 담보로 다 까버리세요. 손절을 치고 물을 타지 않아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빠진다, 주식이 내가 샀는데 빠진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첫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첫 판단이 잘못됐구나, 적어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스톱을 하고 주가가 안정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량을 더 실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간밤 미 증시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장 후반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를 1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직후 자동차 섹터의 반등과 함께 빅테크 등도 동반 상승하면서 어찌되었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간밤에 미증시가 막 흔들렸던 거는 명명백백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다 깨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팩트이기 때문에 미 증시가 불안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팩트입니다. 양시장 그로 인한 갭 상승 이후 철저하게 코스닥은 하락. 코스피는 그나마 시가를 회복하며 버티는 흐름에 마감이 되었는데 그건 코스닥 시총 상위가 깨지고 코스피는 가치주들의 상승과 포스코 그룹주, 네이버, 카카오 간만에 철강과 이 서비스가 같이 간다. 참 안 맞는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참 이게 뭔 짓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미국 시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지수를 추종해서 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입니다. 대신 그나마 지수보다 상대 강도가 강한 관세와 무관한 트럼프의 정책과 가까운 업종 섹터만 보고 있어야 될 판이고 종종 나오는 이슈에 편승을 하던지 아니면 지수의 안정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부터 조심하자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봇과 유리판 그리고 미국 AI 산업과 연관된 모든 섹터라는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당히 불안한 흐름 속에 이쪽 섹터가 별로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방산과 조선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의 기회는 이쪽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스윙 투자라든지 하려면 좀 내려와야 될 거고요. 뭐 이은봉이라든지 뭐 단기 21선 붙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게 지금 방산과 조선 섹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양한 흐름을 보였는데 금일 알테오젠에 다시 불거진 특허 노이즈가 발목을 잡았으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견조한 걸로 그냥 보여집니다. 유럽 정상들의 유럽 방위비 관련 발표가 확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그런 이슈들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산주가 차별화되게 강할 수 있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오늘까지 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장중 14%, 그 다음에 LIG 넥슨도 신고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대형주 기반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위비가 시장에서 나왔던 1230조 원 뭐 이렇게 재무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적으로 발표를 하면 그때 이제 그 발표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재료 소멸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젠 발표 이후는 주의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굉장히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가 주가를 여러분들 2배, 3배 올려줄 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적당히 그리고 조정이 깊으면 미국 쪽에서 말은 나오겠지만 하는 생각이고 관심 섹터 정도로 놓고 대장주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눌림을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 보여지고요. 지난 중국산 철강 반텀핑 이슈가 있고 오늘은 중국 철강 감산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게 금일 철강주 강세 요인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시크니컬 종목군들이 단기간 또 폭당하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따 차트는 보고. 화장품 좋다 말씀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축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판이 광물 협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굴삭기 종목군들 좀 보고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주 주면 이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건데 여전히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매우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매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이쪽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 정책이 뭐 나온다든지 이제는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인물주로 다 해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관련주가 막 생겨날 거예요. 그런 정책주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대선이 되면 인물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정책이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오늘 강했던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강했던 ICTK 내일 흐름 지켜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래스카
유전 관련된 대장주들, 그리고 하나 그룹주, 그리고 재건, 방산 정도 보면서 대응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봐보죠. 일단은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 지수가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122평선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 파동이 1, 2, 3, 4, 5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관점을 본다면은 확실하게 바닥 다지지 않은 이상 보수적으로 일단은 봐보겠다라는 관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이 제법 나오면서 일단은 여기 만들어졌던 개파락의 상단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올릴 수 있을지 이거는 미지수라고 보여주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코스닥 기준에서는 오늘 상당히 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상당히 봉이 마음에 안 들죠. 시가 갭을 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 갭 구간에서 바로 시가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가부터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차트 베이스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갭을 메우고 반등을 했는데 다시 이 갭을 지금 매꾸로 가버리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렇게 122평선 트라이아로 가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때 과거에도 지수를 돌릴 때 한 차례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지수를 돌릴 때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깼다가 여기서 수렴하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파동으로 소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하락 A, B, C 1, 2, 3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수는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하나오션, 조선의 대장주 하나오션을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슈팅 주고 여기에서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여기서 반등하고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하락이 좀 깊게 나온 이유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딱히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상당히 튼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정배열 우상향 중에 있는 종목군들 눌림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들어가기는 뭐한 것 같고요. 성광밴드라든지 종목군들 이평선 수렴시키는 흐름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로요. 강한 종목군들 체크를 해놓고 지금 당장은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정도고, HAJ 중공업이 상한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는데 눌림 파동을 이용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구간을 한번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저점 이탈하고 트라이하고 있는 거고, 삼성 SDI도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이 가운데서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는 포스코 DX만 강세를 보이더니 뭐 포스코 홀딩스까지 좀 올라오면서 122평선을 일단은 트라이를 하는 모양새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서는 저항을 1차적으로는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는 제가 볼 때는 딱히 모멘텀이 없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다. 이거는 매매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오늘 좀 더 올라왔으면 선물로 쇼패팅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안 올라와서 뭐 때리지는 못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때는 대한고래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 이거는 미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유전 개발을 참여한다 라는 저는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여한다라면 강관이라든지 이 송유관에 대한 참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들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지 않겠냐, 중소형주 쪽이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뭐 최근에 강했던 넥스틸이라든지 단기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눌림을 볼 때는 일단은 얘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14,000원 구간, 그리고 휴스틸도 오늘 또 강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 가능성이 생기죠. 단기과열 지정 아니나 다를까 예고가 됐네요. 요새는 왜 이렇게 단일가 지정 예고가 8시에 공지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 때문에 이게 시간대가 바뀌었나 봐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단일가 지정이 돼 버렸으면 얘는 못 갈 것이고, 단기과열 지정이 안 된 게 뭐 화성 밸브라든지 단일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밸브 혹은 한선 엔지니어링 단기과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죠. 저도 오늘 그러니까 동양철관을 어제 성타에서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한 1200인가 찍혀가지고 여기서 600 팔고, 나머지를 600을 시가에만 던졌는데 시가가 아마 17% 떴던가, 아무튼 수익률이 한 25% 찍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막 점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터프하게 종목이 움직이는데 과거 같은 흐름은 안 나오죠. 종목이 과거 같은 흐름은 안 나오고, 아마 이 상태에서는 매매를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휴스틸이라든지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만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미국 강관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강세 보였던 거 흐름들 좀 있었고, 세아, 제강, 지주 등 동반해서 좀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좀 무겁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더 급등하게 되면 파생해서 그냥 숏배팅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어요. 이런 거는 주식 선물로. 자, 강관이라든지 이쪽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오늘 이 윗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더 세게 올라가면은 저는 숏을 보겠다.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한국 항공 우주를 조금 매매하다가 살짝 물렸어요. 살짝 물려가지고 거의 꼭대기에 사서 살짝 물려가지고 넘어왔다가 아침에 돌파되는 거 보고 따라 사서 거의 발바닥에다가 팔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72,500원인가 팔았던 것 같은데, 올라올 때 72,500원 여기서 72,500원 여기서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돌파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 돼버린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 구간이 돌파가 됐으면 적어도 이 월봉 기준에서 뭐 이런 구간까지 보러 갈 수 있겠지, 혹은 72,900원이니까 이 윗꼬리 여기는 깨면은 이 음봉까지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박스권이 일단은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뚫렸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간에 좀 밀렸는데 내일 아침에 좀 밀려더라도 다시 좀 끄집어 올려주는 힘이 있지 않을까, 내일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LIG 넥스원도 신고가를 치면서 방산 쪽은 일단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고요. ICTK라는 종목은 어제 양자암호 관련으로 상한가를 좀 보내면서 아침에 이상하리만큼 갭이 안 떠버리더라고.
미국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에 갭이 안 뜨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까지 좀 보였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주 강했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전부 다 양자암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제 양자 칩을 대량 생산해서 고 있으면 납품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 악구간 매물 소화였다면 내일 아침에 밀리더라도 강하게 이거를 돌파하는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밀릴 때 좀 관심 있게 좀 봐볼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 이런 음봉의 갭이 있죠. 여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구간 언저리를 타켓 프라이스로 해서 시간에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받아보고 이런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한번 받아보고 매매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방산 관련해서 종목군들 뭐 RF 시스템즈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침에 이제 RF 시스템즈 좀 빠르게 매매했는데 돌파로만 두 번 했어요. 여기서 이거 음봉 잡아먹고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만 매매하고 그냥 끝내버렸고 한일 단조를 조금 관심 있게 만약에 음봉이 내려왔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음봉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로 대응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방산으로 강했던 중소형주 안에서 포탄 이슈가 있는 종목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일단은 관심주에 넣어놓고 봐볼 예정이고요. 봐볼 예정이고 화장품 쪽은 파마 리서치 지금 강한 상태 지속되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욕심이지 않나. 왜? 실적 베이스 결국은 실적 베이스니까 3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600억 1700억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또 시장에서는 고평가 논란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추격 매수할 구간은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오늘 좋은 흐름 이어지고 한국 콜마도 시장 안 좋은데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OEM사들 한국 콜마는 실적도 좋은데 항상 코스맥스보다 좀 늦더라고요. 종목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런 추세 때 그려놓고 이 친구들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때 그려놓고 종목을 보면 어떨까. 예?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추세 그려놓고 뭐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추세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뭐 하단에서 보는 전략으로 본다든지 이거는 뭐 전형적인 추세 매매 성격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원익 홀딩스를 좀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아침에 뭐 회원님들 종목군들 처리하느라고 아침에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장 전에도 이 종목 설명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빨랐죠. 약간 밀리더니 바로 치솟아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뭐 고가에서 팔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한번 트라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원익 로보틱스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방문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시장에서 계속 사진도 돌아다녔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볼 것 같아요. 왜? 바닥에서 워낙 큰 그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매물대를 잡아먹게 된다면 굉장히 또 세게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수많은 종목군들이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특히나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내가 매매하다가 물릴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큰 손실과 피해는 어디서 오냐면 물타기 그 다음에 손실 났다고 이성을 잃고 과한 이 베팅 내동매매
그게 이제 계좌를 좀 진짜로 깨 부셔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